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금 전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보 ERP 페이지 메인에 보시면 세 번째 메뉴에 자금 전표가 있습니다. 이 자금 전표는 글자 그대로 자금, 그러니까 자금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금은 우리 현금 있죠. 5만원권, 만원권 이런 종이 현금을 썼다 아니면 돈이 들어왔다. 그렇죠? 종이 현금이 출금이 됐다, 입금이 됐다. 이런 자금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통장이 있죠. 통장, 계좌. 우리 계좌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한 종이 현금과 통장에 대한 자금을 회계 처리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참고로 자금 전표에 지금 보시는 이 자금 전표를 회계 처리를 하면, 이 내용이 자금도 일반 전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금 전표에서 입력한 내용이 일반 전표에서도 같이 모이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금 전표 입력 창을 띄워 놓고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새로 고침을 하면요. 여러분이 로그인을 만약에 직접 하셨다면 자금 전표 들어가시면 이 탭이 있습니다. 탭. 얘를 탭이라고 하는데 1번 탭, 2번 탭, 3번 탭, 4번 탭이 지금 보이고 있으신데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 1번 탭 현금 출금, 2번 탭 현금 입금, 종이 현금 입금됐다 이 말인 건데, 그리고 이제 3번 탭, 4번 탭은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 탭을 우리 통장을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통장을 등록하는 건데 이 등록을 해야지만 이 통장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자금 전표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통장을 3번 탭, 4번 탭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거래처 등록창을 누릅니다. 자, 누르면 이제 일반 거래처 말고 우리는 금융기관 거래처니까 이 통장도 거래처 코드가 있는 거죠. 통장 거래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은행 999, 그래서 이 은행명 옆에 양가로 숫자는 보통은 계좌번호 끝번호 세 자리를 입력하죠. 얘는 223이니까 223.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은행이 지금 하나은행은 3번 탭, 기업은행은 4번 탭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거래처 이 창에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자금 전표에서 3번 탭, 4번 탭에 각각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업은행이 또 하나 있다, 계좌가. 그래서 계좌 끝번호가 449로 만약에 끝난다고 했었을 때 333 5 449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고요. 여기서 그냥 엔터를 쳐도 이제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탭번호 4번 5번에서 5번 탭까지 생성이 자동 생성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현재는 4번이지만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잠깐 얘를 빼놓고요. 자, 새로 고침을 하면 네, 기업은행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아, 잠깐 제가 실수했죠. 예, 그래서 은행명은 이렇게 기업은행 이렇게 네 글자를 치면 지금 보다시피 글자가 약간 잘리죠. 왜 그러냐면 이제 회사별로 계좌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 탭 이 넓이를 좀 이렇게 넓게는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금융기관 이름을 기업은행이면 그냥 기업 이래서 은행자를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 여기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탭 번호는 이제 만약 바꾸고 싶으면 이게 이 3번, 4번, 5번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거니까 만약 탭 번호를 바꾸시면 여기서 수동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약에 하나은행 구구계좌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회계 처리할 때 그 통장도 우리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통장 회계 처리를 할 때 이 통장과 관련된 계정 과목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은행 구구계좌는 보통 예금 계정 과목을 쓰겠다, 당좌 예금 계좌, 정기 적금 아니면 정기 예금 계좌를 쓰겠다 하면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면 되겠어요. 참고로 지금 전표 하나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3번 탭에 있는 하나은행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지금 보통 예금으로 지금 자동 입력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은행 구구계좌 여기 지금 제일 첫 번째 얘죠. 예, 얘를 보통 예금이 아니라 정기 예금이다면 정기 예금 계좌하고 저장을 누르면은요. 지금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 방금 하나은행을 정기 예금으로 바꿨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기 예금으로 기존 전표들도 모두 같이 바뀌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탭번호하고 계정 과목 설정을 이 거래처 등록창에 들어가서 금융기관 탭에서 등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 등록창은 이제 일반 거래처 쪽을 이 창을 열어놓고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고, 하지만 금융기관, 은행 쪽은 여기서 이 창에서 직접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여기 좀 계좌번호를 좀 계정 과목을 바꿔놓겠습니다. 보통예금으로. 대부분 보통예금이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보통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저장이 되었고요. 자, 그럼 여기는 정기예금이 다시 새로 고침하면 이제 보통예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우리 회사 통장 등록을 하면, 거래처 등록창에서 등록을 하면 이 자금전표 메뉴에서 이 탭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한 입력을 하나 해놨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이 레이아웃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지금 여기 입금, 출금 입력하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차변, 대변 입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빨간 박스가 테두리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름이 자금전표다 보니까 자금 계정 과목인 보통예금, 뭐 당좌예금 아니면 현금, 이러한 자금 계정은 빨간 박스로 딱 보기 쉽게 직관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은행을 택하고 출금이라는 입금난 아니면 출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쉬울 거 아닙니까? 차변 대변은 어렵지만 돈이 들어왔다 입금이고 돈이 나갔다면 출금이라는 건 쉬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금란에다가 11,000원을 입력했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이걸 복식부 기간쯤에서 그럼 보통예금이 대변이다라는 걸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샘플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3월 2일 날 역시 하나은행 99 계좌인데 여러분은 여기 이 칸에서 하나은행 뭐 글자를 치는 게 아니고요. 얘를 잠깐 창을 올려보면 하단에 팁이 보이죠? 작은 구분 코드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라는 것은 1번, 2번, 3, 4, 5 이것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은행 계좌 통장을 보고 회계 처리를 한다면 하나은행은 탭번호가 3번이니까 작은 구분이 3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3번만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미 계정 과목은 아까 하나은행은 보통예금이라고 했죠. 자, 근데 보통예금인데 이 돈이 하나은행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건데 만약에 돈이 들어왔다고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들어왔냐면 10,000원이 우리 회사 통장 하나은행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면 3월 2일 날 자, 하고 엔터를 치면 벌써 차변은 자동 입력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초보자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입금란에 10,000원을 넣으면 차변에 보통예금을 입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고 여러분 입금이냐 출금이냐만 선택하시는 거고 우리 프로그램이 알아서 차변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 더 잡아줬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차변 대변 할 때 계정 과목도 차변 계정 과목, 대변 계정 과목을 잡아야 되지만 거래처 코드도 차변 거래처 코드, 대변의 거래처 코드를 각각 잡아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3번 하나은행을 택했다는 말은 계정 과목으로는 차변에 보통예금을 잡았다는 이야기고 자동으로요. 그 다음에 이 보통예금 계정 과목도 은행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하나은행 거래처 코드, 기업은행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죠. 아까 봤듯이. 그래서 하나은행 3번을 택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기 지금 현재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안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이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이미 거래처 코드를 잡아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나은행 거래처 코드는 몇 번이냐면 아까 하나은행은 98,000번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번을 택하니까 이 탭번호 3번을 택하니까 어떤 정보를 잡아오고 있는 거냐면 자동으로 보통예금 계정 과목 잡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도 현재는 안 보이지만 잡혀져 있습니다. 98,000번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입금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선택하시면 돼요. 3번. 그죠? 하나은행이 3번이라고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3번. 그 다음에 입금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요를 뭐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처 코드를 상대 거래처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거래처 코드는
여러분이 선택한 하나은행의 거래처 코드가 아닙니다. 컴퓨터가 이미 알고 있어요. 3번을 택했기 때문에. 아까 봤죠? 3번 하나은행은 98,000번 거래처 코드였잖아요. 하나은행은. 그러니까 이미 98,000번 하나은행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하는 것은 그 상대 계정 과목인 대변의 거래처, 그래서 이름도 상대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쪽 거래처 코드. 그죠? 그 상대쪽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방금 입력한 상대 거래처 코드는 이거고, 그러니까 대변 쪽 거래처 코드인데, 대변은 이제 계정 과목만 여러분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보자인 경우에 차변과 대변을 모르지만 지금 이미 차변은 알아서 잡아줬고 대변 쪽만 우리 회원이 입력하면 된다는 걸 지금 자동으로 지금 딱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입력해야 되는지 대변에 입력해야 되는지 헷갈릴 필요가 없죠. 자동으로 여기 대변에 지금 위치하고 있으니까 대변이 대변 계정 과목을 지금 잡아주면 되는 거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대변에 뭐를 입력하는 거냐면은 돈이 지금 10,000원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회사 통장에. 그럼 돈이 왜 들어왔느냐? 그 원인 된 계정 과목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받을 돈 미수금이 수금이 된 거다라고 봤었을 때 계정 과목이 만약에 미수금이라면 수금 받을 돈이 수금된 거야. 그러면 이번에 미수금을 치면 120번 계정 이렇게 잡아주면 끝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표가 한 세트가 끝났는데 여기쯤을 클릭을 해보면 하단에 정확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차변, 대변. 근데 아까 차변 보통예금 10,000원 이것은 여러분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하나은행 구계좌는 거래처 코드 98,000번 자동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회색으로 좀 눈으로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입력 내지는 수정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3번을 선택했을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입금 이 10,000원 입력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한 줄은 이미 자동으로 끝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은행 선택하고요. 3번 입금난 이건 알 거 아니에요. 출금인지 입금인지. 그래서 10,000원을 입력하는 순간 차변회계처는 끝났어요. 그죠? 심지어 거래처 코드까지 끝났어요. 이 보통예금 98,000번 거래처 하나은행이라는 것까지 끝났고, 그럼 여러분은 이쪽 대변만 돈이 왜 들어왔니? 미수금이 수금됐다? 그러면 미수금 계정 과목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미수금 중에서도 어떤 거래처의 미수금이 수금된 거니? 그래서 여기 상대 거래처명에다가 홍길동 거래처에서 받을 미수금이 수금된 거라는 걸 잡아준 거죠.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대변은 이것도 컴퓨터가 알아서 한 거죠? 이 커서가 자동으로 여기 와 있었으니까 대변도 선택할 필요가 없고 계정값만 돈이 들어온 원인인 미수금 계정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금액은 역시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같은 돈일 테니까 10,000원 차변의 10,000원 대변도 여러분 입력하실 필요 없는 거고 거래처 코드 홍길동 거래처의 미수금이다 라는 정보만 추가적으로 잡아주면 게임이 끝난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신 건 뭐예요? 3번 은행택하고 입금 이건 당연히 뭐 누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약간 난이도가 있다면 대변 쪽 상대 계정 과목이 미수금이 수금된 건지 뭔지 이 계정 과목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거래처의 미수금인지 이 상대 거래처죠. 그러니까 이 통장의 상대 거래처니까 이 미수금의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홍길동 거래처 잡아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요거 계정 과목 어떤 거냐? 미수금이다. 그리고 어떤 거래처의 미수금이냐? 홍길동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이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 거래처 코드와 이 대변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전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쪽만 하시면 돼요. 한쪽 중에서도 한 반절은 자동으로 되어 있죠. 이 10,000원 입력할 필요도 없고 대변인지 차변인지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이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입금과 출금란만 입력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방법은 제가 수동으로 키보드로 쳤으니까 수동인 거고 전표 종류는 지금 자금 전표에서 입력을 했으니까 수동으로 자금 전표에서 입력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방금 이거 아무거나 10,000원 홍길동 미수금 이 회계 처리는 자금 전표에서 입력을 하면 모든 회계 처리가 일반 전표에 다 모이니까요. 일반 전표 창을 열어보면 방금 입력한 아무거나 그죠? 여기 이렇게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입력도 수동 자금 전표 입력했던 것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전표 창에서 이 전표 입력 자금 전표 창에서 입력한 게 같이 보여주고 있으나
일반 전표 창에서는 수정이 안 됩니다. 여기서 F2를 만약에 계정값을 바꾸려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수정이 안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금 전표 계속 이어가면 일반 전표 창을 끄고요. 자, 자금 전표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다음에 더 놀라운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3월 5일자에 뭐 예를 들면 기업은행이다. 이번에는 기업은행 4번 택했죠. 이거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금 구분 보이시잖아요. 4번 기업은행은 4번이다. 그래서 4를 택했고, 그 다음에 입금이냐 출금이냐. 근데 입금이 아니라 출금이라면 한 번 엔터를 더 치시면 출금으로 이동하고, 이번에는 뭐 3만원이 우리 회사 통장에 돈이 나간 거죠. 회사 통장이 출금됐다. 근데 이번에는 예를 들면 1월달 임차료를 깜빡하고 지급을 안 한 거죠. 그럼 1월 임차료를 치면은 내가 지금 방금 적유해서 1월 임차료 칠려다가 세 글자까지 1월 임까지 쳤는데 갑자기 이 파란색 팝업창이 뜹니다. 살짝 뜨는데 계정 과목 추천을 해준대요. 그 다음에 거래처를 추천해준대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요거 반대 계정, 상대 계정 과목 잡아주고 상대 그 미수금의 거래처 잡아주고 이거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추천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1월 임을 쳤더니 이게 지금 한 줄입니다. 한 줄. 이 한 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2줄을 택할래, 2줄을 택할래 추천을 해주는데 아마도 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입장에서 네가죠. 예, 너가 1월 임자를 친 걸 보니 거래처는 수산빌딩일 것 같고 계정 과목은 뭐 복리후생비 아니면 미지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2주를 택할래, 두 번째 줄을 택할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줄을 택한다. 그럼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저장됐죠,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추천이 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전표를 이렇게 2월 임차료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아이고, 이 계정 과목이 복리후생비가 아닌데, 그죠? 임차료면 예를 들면 임차료로 수정을 합시다. 임차료가 800번대니까 제일 밑에죠? 엔터.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해볼까요? 1월 임 치면, 예, 그러면 기존에 이 같은 적요 패턴 분석을 해가지고요. 예전에 2월 임차료라고 친 패턴을 알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그때 2월 임차료를 쳤을 때 수동으로 어떻게 입력했냐면 계정 과목을 임차료를 잡았다는 거를 얘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도 그때 수산빌딩을 잡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줄에서 임차료 수산빌딩을 추천해주고 있고,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얘는 거래처는 같은데 수산빌딩. 근데 왜 미지금 잡았냐면 다른 달에, 이번 달이 아니라 다른 달에는 또 미지금 잡은 전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경우가 있고 이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로 할래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면 1월 임차료를 미음자를 친다. 미음 치면 팝업이 바로 뜨는데요. 엔터 안 쳤어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경고창 안에 들어가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커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방향키로 이동하는 겁니다. 엔터키를 치면 이 창이 꺼져요. 방향키로 이 경고창으로 올라타세요. 자, 방향키로 오른쪽 방향키가 위아래 좌우 있죠. 예, 오른쪽 방향키를 살짝 대면 경고창으로 탔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려면 방향키 아래, 방향키 위로 올라가려면 방향키 위. 그래서 아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방향키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그 정보를 먹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요를 어떻게 입력했는지를 새로운 전표를 입력할 때 어떤 적요를 또 여기다 칠 텐데, 과거 적요 친 패턴을 잡아서 그때 상대 계정이 이거였고 임차료, 거래처는 이거였다라는 것을 추천해 주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번만 어떤 적요를 입력해 놓으면 두 번째부터는 은행 선택해 주고 입금인지 출금인지만 선택을 해주면, 그 다음에 적요는 이제 꼭 메모 성격이니까 입력하잖아요. 적요까지 입력하면 이 빨간색 자금 계정이야 당연히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지만 그거의 상대 계정 과목인 이쪽과
이 임차료의 거래처 코드 얘까지 다 추천까지 되면서 자동으로 쉽게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부터 설명드린 것은 제가 이제 자금전표에 그 입력하는 방법은 이야기가 다 끝난 거예요. 다 아셨죠? 네. 아, 참고로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게 생각이 나네요. 3월 6일 날 우리 회사 통장 간의 거래가 이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계좌에서 기업은행으로 계좌 간에 송금이 있었다 이거죠. 어떤 우리 회사 밖으로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계좌 간에 이체가 됐다. 자, 그러면 하나은행 계좌를 지금 통장을 보면서 회계 처리를 한다고 가정하면 3번을 선택하겠죠. 하나은행이 3번이니까 여기 보이시죠? 한번. 자, 그럼 하나은행을 선택했는데 하나은행에서 기업은행 4번으로 보냈다고 칩시다. 그럼 출금이죠.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출금 돈이 나간 거니까. 그래서 5,000원이 나갔다. 그죠? 그 다음에 적용은 뭐, 이 경우는 최초 계좌 이체했다. 그죠? 치면, 여기서 지금 다시 말씀드린 내가 회계 처리한 하나은행은 지금 요거 보통예금인데, 그 상대 계정이 뭐죠? 기업은행이죠. 요 4번. 기업은행이 돈을 받은 거잖아, 거꾸로. 하나은행 보냈고. 그러니까 상대는 기업은행이고, 상대의 기업은행이니까 기업을 치면 이게 적유가 많이 나올 텐데 예, 되게 많죠. 지금 이게 좀 샘플로 등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란 이야기죠. 98.1번 223 계좌 여기 보이시죠? 223 계좌 얘를 선택해. 그 다음에 기업은행은 이 경우에는 이제 계정값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기업은행도 보통예금이라면 역시 103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얘하고 그러니까 2주라고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이 출금만 있는데 지금 계좌간 이체를 했더니 여기는 5,000원, 5,000원에서 각각 두 개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입금이 된 거잖아요. 하나은행 입장, 얘 입장에서는 출금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 여기 탭 안에서 계좌 이체가 됐었을 때는 입금과 출금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실은 5,000원 두 개 다 입력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출금란에다만 입력을 했고 입금란에 보여주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돈이 들어온 5,000원은 컴퓨터가 알아서 보여주고만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5,000원에 입력했는지 입금란에 입력했는지 출금란에 입력했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겠죠. 그래서 그때는 차변 대변에 있을 때 이 오른쪽 보통예금 이 보통예금이 대변에 있는 게 여기니까 지금 요거니까요. 아, 그래서 내가 입력을 당초에 3번을 선택하고 입금란에 입력했나 출금란에 입력했나를 아는 방법은 요 차변 대변에서 빨간 박스가 내가 이 3번 하나은행을 택하면 그리고 출금을 선택하면 이 대변에 있는 거니까 내가 출금란에 입력했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데 뭐 실무적으로 필요 없는 설명인데 괜히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그 입력하는 방법은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고요. 아, 하나 더 있네요. 또 생각이 났네요. 자, 보시면 자, 이제 두 번째 분기 예를 볼게요. 얘를. 자, 보시면은 이 지금 이 어떤 줄이든 이거 선택을 하면 밑에 이제 분계도 보여주고 이 분계도 보여주고 차변되면 분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 우리가 특허를 낸 거래처 원장이 이 전표 임대장 하단에서 자동으로 지금 보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커서가 이 줄에서 지금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아니군요. 여기까지 적용까지는 이 3번 거래처 코드에 대한 거래처 원장이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은행, 내가 선택한 은행에 대한 하나은행의 그 입출금, 그 차변대변 잔액을 지금 거래처 원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 거래처,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장 쪽이 아니라 이 미수금 거래처인 홍길동 거래처에 대한 거래처 원장이 반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요만큼은 내가 선택한 3번 거래처 그 거래처에 대한 거래처 원장, 그러니까 하나은행에 대한 거래처 원장이 하단에 보이고요. 이 상대 거래처 명부터는 이게 여기서는 미수금 계정인데 미수금 계정 관련된 홍길동 거래처에 대한 거래처 원장이 보인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 빨간 박스는 자금 계정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이현금, 출금, 종이현금, 입금도 돈이, 종이현금이 짜장면집에서 10,000원짜리 종이현금을 주고 밥을 사 먹었다면 여기다가 뭐 3월 7일 날, 그 다음에 9번은 현금 출금이니까 1번을 선택해서 그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월 7일 날 돈이 나갔어요. 종이현금이죠. 종이현금을 썼어요. 그리고 10,000원짜리 짜장면을 사 먹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은 뭐 식대 뭐 이런 식으로 치고, 그럼 여기서 상대거래처명은 당연히 짜장면집이죠. 짜장면집 이름을 쓰던지,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복리후생비 이런 비용 성격은 거래처를 안 걸어도 돼요. 그래서 그냥 패스를 하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거래처 승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하면 이렇게 위에 있는 전표 거래처를 승계하니까 이 경우는 거래처 승계를 승계 안함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건 지워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승계 안 하고 그 비용 계정이니까 복리후생비는 밥 먹은 것은, 그래서 비용의 상대 계정은 짜장면집 거래처를 걸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패스를 하겠다. 그리고 대신 현금이 지금 돈이 나갔다라는 거를 대변 이건 자동으로 보여주고 있고, 짜장면 사 먹은 거니까 복리후생비 811번. 만약에 계정 과목을 모르시면 복리 이렇게 치시면, 그리고 제일 밑에 800번대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판매관리비 성격, 원가 성격이 아닌 일반관리비 성격의 밥 사 먹은 것들은 800번대인 811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추천 기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면 또 돈이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 3만원이 나갔는데 이번에도 식대가 나갔네? 그러면 식대 두 글자를 치면요, 이게 패턴 분석을 하는 것이죠. 기존에 한번 회계 처리 해놓은 게 있으니까 거래처는 안 잡았었죠. 아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복리 잡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경고창에 올라타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 상태, 지금 적요 식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경고창 안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방향키 오른쪽 키,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올라탑니다. 그리고 엔터 하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기능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좀 제가 꼭 뭐라고 해야 되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팁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전표를 입력하는 그 메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샘플로 이미 하나 입력을 해 놓은 게 있죠. 자, 여러분이 일하시는 회사의 건물주로부터 그 월세, 우리가 임차료를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 자,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아니면 이제 동영상에서 이제 매입매주 전표 입력창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보시면 좋은데, 자, 이제 파란색 얘를 선택하면 이게 유형이 매입세금계산서 쪽에서 바탕색이 파랗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51번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이제 3월 임차료, 그래서 부가세 별도로 10,000원, 포함하면 1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건물주 수산빌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우리 매입매출 전표는 부가세 관련된 전표니까 이 부가세 정보,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을 했어요. 그때 분계는 어떻게 했냐면 하단에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차변, 대변 해서 부가세는 이제 돌려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동으로 생성되죠. 여러분이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임차료죠. 그러니까 819번 이제 임차료 비용 계정을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대변은 만약에 3월 31일자로 세금계산을 받았다면 3월 31일 현재로는 돈을 못 줬죠. 아직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갔어요. 세금계산서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3월 30일 입장에서는 돈이 지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월세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변이 미지급금 부채를 잡아놓는 거죠. 부채를. 그래서 미지급금 계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 분기를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돈을 줬냐, 월세 안 줬다. 그래서 부채, 미지급금 잡아놨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차변이 왜 임차료냐?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이미 임차료로 10,000원어치를 해놓은 겁니다. 1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은 공제를 받아야 되죠. 나중에 환급. 그래서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10,000원과 1,000원이. 그래서 10,000원은 이미 819번 임차료 비용으로 이미 회계 처리가 되어 있어요. 어디서? 매입매출전표 입력에서 비용 처리는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미지급금,
이게 비용은 끝났고, 임차료 비용은 끝났고, 이 미지급금이 나중에 지급이 실제 결제를 해줬었을 때 자금 회계 처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4월 1일 날 하루 지나서 3월 31일 날 세금계산서이지만 돈은 실제 4월 1일 날 지급했다면 이 미지급금 부채를 없애서 통장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그죠? 부채를 갚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대금 결제 회계 처리. 그래서 그때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서 이 미지급금 부채를 죽이는, 없애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채는 대변인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채를 없애는 방법은 반대 계정인 차변 쪽으로 미지급금을 잡아서 미지급금을 없애주는 자금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매매의 추정비창은 끄고요. 자금 회계 처리로 다시 오면 아까 3월 31일자로 생계세를 받았는데 여기 4월달에 만약 돈이 이제 결제가 됐다면 4월 1일날 하나은행에서 돈을 줬어요. 아까 그 임차료 부가세 포함해서 돈을 줘야 되죠, 우리 임차인은. 그래서 11,000원을 돈이 하나은행 통장에서 11,000원이 돈이 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분계가 이 빨간색은 자동 분계니까 보통 예금 계정에서 대변 통장에 돈이 나갔다는 뜻이고 얘는. 근데 이제 부채를 죽이는 아까 미지급금 봤죠? 미지급금 부채를 죽이는 분계만 여기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수산빌딩 아까 상대거래처 코드 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드가 어디냐 이거죠. 수산빌딩이라는 건물주 거래처한테 이 미지급금 계정을 줬다 이 말인 거니까. 그래서 얘는 111번 수산빌딩 여기서 수산침이 이렇게 잡히는 거죠. 수산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뜨는 거고 파봐 안 뜨고 그런 거고 계정 과목은 253 미지급금 계정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이 말을 지금 부연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초짜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파워 유저이신 분들도 이 자금 전표뿐만이 아니라 일반 전표에서 이제 대부분 입력하실 텐데 여기 일반 전표창에서도 똑같이 차변 대변을 이제 회계처리 하는 거니까 거기서도 보면 여기에다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통장 회계처리 대변은 하십니다. 일반 전표창에서. 근데 차변을 통장을 봤더니 11,000원이 돈이 나간 거야. 근데 왜 나갔지? 임차료 줬네? 하니까 여기다 임차료 이렇게 비용 계정을 잡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아까 매입 매출표랑 비교를 같이 해보면 알아듣기 쉬우실 텐데 여기 지금 세금계에서 받을 때요. 매입세금에서 받았었을 때 회계처리가 이미 임차료 비용 계정이 끝난 상태고 돈 관계, 채권 채무 관계만 미지급금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실제 돈이 나갈 때는 이 미지급금 회계처리만 추가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미지급금 부채를 없애는, 제거하는 회계처리. 임차료 비용은 이미 비용 처리했다니까요. 그것도 금액도 11,000원이 아니죠. 부가세는 1,000원은 공제받아야 되니까 실제 비용은 이 공급가, 순수한 공급가 10,000원만 비용이죠. 그런데 회계처리를 이게 지금 일반 전표창이라고 가정해요. 자금 전표지만 여기다가 임차료 11,000원 이렇게 잡는다고요. 비용을 또 잡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한 장 때문에 세금계산서 받을 때 여기 임차료 비용 10,000원 잡아놓고 또 일반 전표에서 통장 회계 처리할 때 또 임차료를 잡아서 이중으로 비용 처리가 되는 실수들을 많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 잊어버리시고 세금계산서 회계 처리할 때는요. 여기서 통장 실제 3월 31일 날 통장에 돈이 나갔어도 여기다가 보통예금 이게 돈 나갔다고 회계 처리하지 마세요. 그냥 세금계산서 쪽은 채권 채무 계정만 잡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3월 31일 날 통장에 돈이 나갔다고 해도 일단은 세금계산서 회계 처리할 때는 미지급금이든 외상매입금이든 이런 부채를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통장회계 처리할 때는 이 보통예금 통장회계 대금결제 회계 처리죠. 세금계산서 회계 처리가 아니라 통장회계 처리할 때는 보통예금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당초 잡았던 부채, 예를 들어서 미지급금을 잡았던 미지급금을 떤 회계 처리를 부채를 죽이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보자 여러분들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전표에서는 그 통장회계 처리, 자금거래 회계 처리 하지 마시라. 가능하면 이런 부채,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이런 계정값만 잡으시고 자금전표든 일반전표든 그 통장회계 처리할 때는 그 부채를 죽이는 미지급금을 여기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아니라 미지급금 부채를 죽이는 회계 처리를
어디 갔습니까? 네, 제일 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실수 많이 하시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자금전표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